1년 사이 경북 지역 실업자 수가 2배 이상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로 해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국산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보조금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2년 전 발생한 지진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한중의 관계자들이 모여 지진 방지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겠고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대구와 일부 지역에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 모습이 참 예쁘죠. 오늘은 우리 지역 이 구름이 점점 더 흩어지면서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경산, 고령 등 일부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약하게 내리다 그치겠지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9도, 안동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은 25도로 종일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와 함께 흐린 하늘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실업자 수가 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999년 통계가 작성된 뒤 가장 큰 실업자 증가폭입니다. 경북의 심각한 고용 상황을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산단의 불황의 먹구름이 짙게 끼었습니다. 공단에는 가동을 멈춘 공장이 많아 공장을 빌려주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구미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80%를 넘었지만 그 이후로 해마다 낮아져 올 들어 4월엔 63%를 기록해 구미산단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여파보다도 대기업 빠져나가는 여파가 커요? 그렇지, 훨 크죠. 그냥 대기업이 빠져나가 버리면 옆에 있는 업체들도 다 죽는 건데 같이 따라가야죠. 공사도 없고 납품할 것도 없고. 여파는 고스란히 고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달 14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0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 3,000명이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10,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탓도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요양원 등 개인 사업 공공서비스업에서는 3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지만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참 일해야 하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경북에서는 문제 가운데 문제입니다. 1년 사이 무려 3만 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철강 쪽 경기라든가 그리고 지금 또 원전 관련해서 또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좀 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미 쪽은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이 내수 부진으로 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따라오는 고통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견뎌야 하는 경북의 그늘은 짙고 깊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가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을 했던 A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적법하게 썼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 감사 보고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업체가 7억 원 정도를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실제 지출 금액이 일부 맞지 않은 정황을 찾아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돈이 업체인지 학교인지 흘러간 곳을 밝힐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100주년 사업에 관여했던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가장 돈을 많이 달라고 한 A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평가위원을 갑자기 바꾼 이유 등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홍철 전 총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일 때 대구지검장이 현 대가대 총장을 만나 학교 비리 수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눠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시대 변화에 맞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자리가 시장 선거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2실 7국 5본부 80과에서 2실 11국 2본부 81과 체제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가족 청소년 국으로 위상이 높아집니다. 기후대기과와 신기술심사과, 데이터 통계 담당관과 교통정보서비스센터는 새로 만들어집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이른바 3대 현안을 위한 조직도 신설되거나 개편될 예정입니다.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 추진본부로 개편되고 임시조직이던 취수원 이전 추진단은 정식기구로 신청사 건립 추진단은 새로 생깁니다. 대구 혁신 시즌2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그동안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다소 노정되어 왔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조직. 공무원 정원도 69명 늘어납니다. 공무원 시험 없이 뽑을 수 있는 별정직이 5급 1명, 6급 3명이 늘어납니다.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이로써 20명이 됩니다. 영구직인 연구사 정원도 4명을 늘리지만 별정직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늘어나는 별정직은 모두 비서 인력으로 배정돼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 차지합니다. 대구시청 소속 직업공무원 6,000명 가운데 2급은 고작 3명인데 정원에 들지 않는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1개 더 만들어 2자리를 선거 캠프 비서들에게 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임금비 되거든요. 시행시킨 쓰면 스스로 많이 더 쓰면 스스로 기존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수당을 갖다 더 많이 먹나가는 거죠. 수당을 예산 범위에 내주니까 그렇게 직원들은 이제 손해보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이번 대구시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대구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국산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보조금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하반기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영업소 직원들이 포항시청 앞에 줄을 섰습니다. 9시부터 접수받지만 포항시가 130대 배정 물량의 2배인 260대까지만 신청받기로 하자 혹여나 순번 안에 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선 겁니다. 전기차 인기가 높아진 것은 올 5월 현대와 기아차가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국산 전기차 가격은 줄잡아 4천만 원 후반대, 최대 1,8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은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신청자들은 260대로 한정하지 말고 실제 등록하는 순서대로 보조금을 주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불편이 없을 거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공문에 260명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접수를 260명 안에 못 들면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6시 40분까지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영업소 직원이 신청하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편이라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격사에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 등록해가 등록증 딱 갖다 주면 등록했습니다 하면 확인해서 돈만 집행하면 되는데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포항시는 하반기에 신청자가 유독 몰렸다며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딜러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토의해가지고.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예산은 54억 원, 내년에는 3배 많은 1,000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도 2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보조금 지급 시기와 출고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보조금 당첨은 운빨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난 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당시 박물관 CCTV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한중일 관계자들과 지진 방지 학술 대회를 열고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5.8 강진이 발생하자 박물관 마당 앞 탑이 심하게 흔들리고 당직자들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성덕대왕 신용 보호각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신라 역사관 안 국보인 천마총 금관과 다른 전시품도 출렁이고 천정에선 먼지들이 흩날립니다. 경주박물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한 2년 전 경주 지진 당시 박물관 내부 영상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강진 2주년을 맞아 한중일 관계자들과 지진 방재 학술 심포지움을 열고 지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강진 이후 주요 전시품에 대한 지진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지관 등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규모 6.5 정도에는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규모 6.5의 지진은 경주 지진의 한 20배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7년 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당시 인접한 한 시립박물관이 23만 점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복구 중이라며 각 기관의 연계와 임시 보관시설 확보, 그리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被災した博物館を復興していくためにはその地域に住んでいる人々、また専門家などの人材の確保が大変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박물관을 모델로 다른 박물관에도 지진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매년 연차적으로 각 박물관을 지진 대비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또 매뉴얼 마련과 훈련, 그리고 관람객 대피 방법 등도 제시됐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유물 보존을 위한 문화재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쌀값은 오르고 있지만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여전한데요. 최근 보리나 밀 대신 쌀로 만든 맥주가 개발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들판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벼와 똑같지만 밥쌀이 아닌 맥주용 쌀로 개발된 새 품종 한가루입니다. 한가루는 입자가 둥글고 조직이 느슨해 발효가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조에 적합한데 한가루로 만든 맥주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먹넘김이 부드럽고 또 깊은 향이 나면서 단맛이 나는 것이 제 취향에 잘 맞습니다.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가루의 가능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아직 200억 원 규모에 머물고 있지만 매년 10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가루는 일반 쌀 5kg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에서 6.5kg을 수확할 수 있고 가공 적성도 뛰어나 빵이나 국수의 원료로 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공품을 이 한가루 품종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대체해서 쌀가루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쌀맥주를 대표 수제 맥주로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산 쌀을 이용한 수제 맥주 제조가 본격화되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법인세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나눠서 낼 수 있는데 1,000만 원 이하 법인세도 나눠내게 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ICT 융합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기업 130여 곳이 참여해 드론과 모바일, 사물 인터넷 같은 ICT 융합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한 드론 레이싱과 드론 축구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몄고 AR 클라이밍과 E-모빌리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 모습이 참 예쁘죠. 오늘은 우리 지역 이 구름이 점점 짙어지면서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경산, 고령 등 일부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은 적지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9도, 안동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은 25도로 종일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와 함께 흐린 날씨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고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영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영천도 24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8도, 구미도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25도, 구미 24도로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7도, 의성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5도, 의성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